이번 영상은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성적인 성인병이나 나쁜 생활 습관의 출발점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죠. 그리고 한국인의 스트레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 후에도 이렇게 지속돼야 할까요? 특히 한국 사회는 관계사회이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어서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100세 장수를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원만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해로 한국에서 지낸 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친밀하고 격이 없는 인간관계가 부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살아본 외국인은 한국적 인간관계에서는 많은 모순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발견한 모순은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별 상관없는 일까지 굳이 남의 시선을 따지는 한국인의 성향이 특이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왜곡된 구석이 없지 않나 생각되죠. 아까 보신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간관계라고 할까요? 남이 이러니까 나도 이러고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는 고정관념이나 불안에 휩싸여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예의, 체면, 눈치, 염치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이라 보면 맞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남을 생각하는 마음 구조가 이것이 은퇴까지의 삶에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을 불러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속에는 이런 한국적 관계의 압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나 뜻대로가 아닌 남의 행동과 말이 항상 나를 상처주고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신 건강의 가장 큰 적은 사실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의 근원은 관계에서 옵니다. 남들과의 비교가 불만족을 싹트게 한 것이죠. 우리 삶은 관계 과잉 상태였죠. 타인지향적 삶이 만든 관계 과잉 습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왔던 것이고, 남을 배려하고 이타심을 가지는 마음이 지나쳐서 내 몸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관계가 내 몸을 잠식하는 독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설사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해도 결코 자기 훼손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려는 나를 지키고 남는 잉여를 가지고 행해야 순수한 것인데 말입니다. 나를 해친 배려나 희생이란 결국 증오와 원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나이 들수록 여기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보셨죠? 사실 인생도 게임이 아닐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나를 비롯해 수많은 주체들이 자신의 승리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의 처세 역시 게임의 룰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는 매우 비정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 아시죠? 상반된 의견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두 주체 사이에는 제로섬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 한쪽이 승리하면 한쪽은 실패하고 결국 둘의 합이 제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생리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이기심을 펼치다가는 마음을 다치기 십상입니다. 앞에서 한국인이 타인지향에 매우 모순적이라는 말을 했죠. 겉으로는 타인지향이지만 속마음은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미 계산된 연기나 의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인간관계는 매우 불확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믿었던 측근에게 배신당한다거나 선후배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린다든가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퇴직 대상에 오르는 등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이 개입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게임의 룰을 잘 몰랐던 자신의 탓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은퇴 후 노후의 삶에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관계에서 배려나 남의 시선을 의식한 기본적인 처세는 하되 결코 내 몸의 건강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을 우선해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우선은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내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쪽으로 관계의 틀, 즉 게임 룰을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도 마음 편한 삶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는 그 희생을 즐긴다거나 나는 마음의 화병에 속이 굽는데 상대편의 삶은 편안하기 그지없다면 이는 결국 나의 파괴, 나아가서 관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경우라도 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 몸과 마음이 최적 상태가 유지되어 나는 주변에 더 많은 에너지와 행복을 전할 수 있겠죠. 내 몸과 마음을 지켜서 정신적, 물질적 여유를 만들고 그 결과들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멋진 삶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은퇴 후의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관계가 에너지를 창출하여 나를 건강하게 하는 진보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둘 다 냉정하도록 철저하게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반드시 자신이 이룬 성과와 잉여의 얼마쯤은 타인들에게 베풀자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